안녕하세요. 계약창개원 공인중개사입니다.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진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진짜 사회적 약자, 그러니까 뭐 사회 초년생, 진짜 중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의 우울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전세 사기 쳤다는 거를 어떤 뭐 제보자, KBS 제보사를 통해서 제가 봤어요. 진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중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,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60억 보증금 목뒤 자매 전세 사기다. 자매니까 한 명이 공인중개사인가 봐요. 자세히 끝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안 봐도 뭐 딱입니다, 진짜. 자, 한번 볼게요. 자, 우연히 전세 사기가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KBS 제보자들 TV 방영 프로그램에서 유튜브를 보는 내내 너무나 진짜 화가 났습니다. 와, 화난 거 보이시죠? 진짜 화가 났습니다. 같은 중개업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. 자, 중개사로서의 나보다 약자 등을 쳐먹는 행위이기 때문이죠. 자, 임차인, 특히 사회 초년생, 이제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, 이런 분들한테 진짜 등 쳐먹은 거죠, 진짜. 그 모두가 공인중개사의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임대인이 월세를 놓아달라고 그쪽 부동산에다가 중개 의뢰를 했나 봐요. 자, 예를 들어 1050에 월세를 놓았다고 얘기할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는 그 호실을 자기 누나나 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월세 계약을 합니다. 그럼 50만 원씩 달달이 중개업자가 임대인 계좌로 50만 원씩 넣어줘요.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은 정상적인 계약이고, 계약 기간 동안 계속 50만 원 따박 들어오니까 또 뭐 문제 될 게 없잖아요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개업자가 그 호실에다가 전세 8천으로 계약을 해버려요. 이게 전세 8천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.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내가 더 잘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했겠죠. 그게 하는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경찰인데, 뭐 내용에 보면 그렇더라고. 임대인이 경찰인데 뭐 잠복 근무해가 전화도 못 받고 그런다. 뭐 시간이 없다. 그래서 계약서로 나올 수가 없다. 그리고 뭐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면, 이제 뭐 교묘하게 얘기합니다. 임차인도 지금 전에 사는 임차인도 전세 8천에 있는데 임대인이 돈을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전세 8천을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네가 나가는 임차인한테 바로 8천만 원을 줘라. 말이 좀 되지 않나요?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그 나가는 임차인은 실제로 없는 사람이에요. 그 아무 계좌나 그냥 주는 거예요. 계약서 뭐 가라로 써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 나가는 임차인 돈을 준데 중개업자 호주머니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. 자,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요. 임대인은 바쁘다, 뭐 해외에 나가 있다.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 내가 그 집을 옛날부터 5년, 10년 전부터 관리를 해왔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세 로테이션을 했다.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하시면 된다. 나를 믿으라. 그 말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. 자, 나를 믿으라. 이런 얘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렇게 해가지고 돈은 임대인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게 60만 원, 60억이래. 60만 원이 아니라 60억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. 전세 1억만 해도 60명이 당한 거예요. 60명이. 전세 뭐 여기 내용 한 8천만 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1억만 해도 60명. 야, 진짜 대박이다. 60명을 어떻게 그렇게 이 주둥이로 갖다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자, 진짜 그 중개업자는 뭐 결국은 뭐 들어갔겠죠. 폭발했겠죠. 어떻게 폭발하냐면 뻔해요.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잖아. 그러면 임대인한테 50만 원 월세를 안 줘. 그럼 어떻게 돼서 임대인이 돈이 안 들어오지? 그 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 전화를 해. 당연히 전화 안 받지. 그 사람은 가상의 전화번호니까. 직접 그 오피스텔로 찾아가 문을 두드려. 저기요, 왜 월세 안 내세요? 저 전세 사는데.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, 그냥.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전세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전세 들어갔으니 월세 낼 의무가 없잖아요. 자,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전세 사는데 왜 월세를 줘야 돼요?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건의 전말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, 이제. 그 결국은 60억 해 먹었으니까 바로 뭐 구속 수사죠. 이제 이런 것들은. 이 사람 바로 구속됐을 거고, 그래도 뭐 잘 살아요. 5년이에요. 5년. 뭐 60억 해 먹었다면 뭐 10년 살겠어요? 뭐 많아야 10년이고 짧아야 5년인데 5년 살고 60억 해 먹으면 한 명당 2명이 해 먹었으니까 자매가 5년 살고 한 명당 30억씩 해 먹은 거네. 그럼 1년에 얼마야? 1년 살고 6억이네. 연봉 6억이네요. 세상이 이렇습니다. 자, 그러면
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,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냐면, 임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임대인은 지금까지 월세를 따박따박 잘 받았고, 그 월세 계약한 사람과 정상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, 그게 지금 전세 8천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제 밖에 나가야 돼, 쫓겨나야 돼. 자, 당연히 임대인은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나가시라고 얘기하겠지. 근데 나는 전세 살고 있는데 못 나간다고 임차인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? 자,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뭐요? 명도 소송하겠죠? 100% 은행 정상적인 계약은 1050이니까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무조건 소송하기 전에 나가야 돼요. 뻔하게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면 그냥 일단 나가세요. 괜히 변호사비 더 드니까.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전세 8천만 원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? 그 공인중개사에 받아야 되는 공인중개사 당연히 돈이 없죠. 다 숨겼죠. 땅에 파묻었겠지. 자기가 나오면 써야 되니까. 그러면은 그 8천만 원 고스란히 날라가고 공인중개사는 60억 해먹고 5년 살고 나와서 현금 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겠죠.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. 그래서 알아야 돼요. 알아야지 절대 안 당합니다. 그러니까 모르면 당해요. 참 안타깝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 진짜 명심하세요.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자, 볼게요. 첫 번째,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워낙 뭐 이거는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게요. 첫 번째,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주 계좌로 무조건 입금을 시켜야 돼요. 자, 등기부 등본 보면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홍길동 계좌번호를 달라. 홍길동 계좌번호를 달라고 공인중개사한테 요구해야 되고,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홍길동 계좌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. 자, 일단 여기서 아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의심부터 시작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돼. 자, 일단 홍인중개사 홍길동 계좌로 돈을 집어넣고 계약금 집어넣고 뭐 가계약금이 됐든 뭐든 무조건 홍길동 계좌로 집어넣어요. 잔금도 홍길동 계좌. 아셨죠? 자, 그리고 두 번째, 계약 시 임대인 안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. 진짜 저희도 이제 계약해 보면 뭐 임대인이 다 지방에 있고 뭐 바쁘니까 서로 바쁘니까 안 나와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임장을 보내라 그래요.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나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위임장 보내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. 왜? 임대인 나와봤자 임대인이 뭐 신분증 하나 가지고 와서 올 거 아니야. 나라고, 이 집주인이 나라고, 전세 1억짜리 집에 줄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이 맞냐 안 맞냐 그거잖아요. 근데 신분증 사실 고등학생들도 위조한대요. 담배 사려고 술 먹으려고 일부러 뭐 어디에서 뭐 간단하게 위조하는 게 신분증이라고 합니다. 저는 뭐 그런 걸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신분증보다 오히려 인감증명서가 더 위조가 힘들어요. 인감증명서 위조했다는 얘기는 진짜 못 들은 것 같아요. 뭐 물론 뭐 하려면 하겠지. 아무튼 뭐 인감증명서가 그리고 위임장을 첨부하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에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주 계좌로 입금을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한 전세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. 참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라도 뭐 전세 계약하시다가 내가 좀 제가 얘기한 거 유튜브 보시고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약청계약 공인중개사였습니다.